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에 추가적인 기법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갖고 위상 분석입니다. 네, 분석 대상 중요 요인에 대한 자사의 시장 내 상대적인 이상 뭐 이렇게 제품 특성 1, 제품 특성 2, 뭐 이렇게 그 제품에 있어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속성들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제품, 경쟁 제품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경쟁 제품이 강력한 게 하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품 특성 1이 예를 들면 성능 또는 품질이라고 해봐요. 그다음 제품 특성 2가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제사 제품에는 자 판매 가격은 경쟁 제품보다 조금 싸다. 싼 게 아니라 비싼 거구나. 예. 이건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가격이니까. 조금 더 가격은 비싸다. 그런데 뭐예요? 품질은 조금 낮다. 근데 경쟁 제품은 품질은 조금 떨어져.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자사가 여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 위로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점프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트를 그려. 맞죠? 그렇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 어떠한 과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해서 해야 될 일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특성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선정을 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핵심 요인, 그다음에 격자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를 한다. 분포 분석. 네,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여기다가 매핑을 해놓고 시장 경쟁력, 그다음에 시장 성장성 이렇게 해놓고 해보면 이제 시장 경쟁력도 높고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성도 높고 이 의미는 뭐냐면 시장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물리적으로 팔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시장은 뻔해요. 자,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라는 의미는 아직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줄 사람들이 많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시장 성장성이 낮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럼 좋은 거 같죠? 과거를 쳐다보면 좋아요.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미래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다 샀으니까 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산 거 또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 시장이 성장성은 낮으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잘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장을 전개할 미래 제품 요거밖에 없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핑해 보면 아 우리 회사의 수명이 2년 남았구나. 아니면 앞으로도 10년을 버틸 수 있겠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을 선정하고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매핑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력은 낮고 시장 성장성은 커.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요것들을 빨리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 회사의 경우. 그러면 요것들은 뭐예요? 빨리 접어야 돼. 그래서 눈물에 떨이 재고 떨이 눈물의 그 떨이 있잖아요. 그래서 KOL 안녕 세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망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써놓고 네, 원가도 아닌 무슨 가의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떨이.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녀석을 어디로 보낸다? 이쪽 명목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도 별로 없는데 시장에다 많이 그래도 팔았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익은 많이 못 봐. 근데 손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똔똔 치고 여기다가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야. 이런 제품들은 의미가 없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보내야 된다. 근데 여기 이것과 관련된 분포 분석과 관련된 유명한 그 모형이 있어요. 이게 BCG 매트릭스라는 거. 이게 BCG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셨죠? 그 유명한 우리 회사의 캐시카우라고 하는 표현 있죠. 그 캐시카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캐시카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마켓 그로우스, 그다음에 이게 마켓 시장 점유율이죠. 내가 시장 점유도 많이 하고 있고 팔 만큼 다 판 시장, 잘 팔고 있는 시장, 성숙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은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뭐가 될 거다? 기회가 될 거다. 기회는 뭐예요? 그러다가 이미 더 이상 사줄 수 없어가지고 예, 회사 내부에서 사장님한테 기취급받고 있는. 그래서 맨날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매출 개선할까 맨날 욕먹고 있는. 접어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스타는 뭐예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낮아.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 아직 사줄 고객분이 많이 대기 중. 그런데 우리 제품이 되게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타다. 스타는 나중에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다? 어? 돈다발이랑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우유를 막 짜내면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처럼 돈을 막 비어리 소가리가 돈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캐시카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캐시카우? 매일같이 가족들이 나를 쥐어짜나요? 나이 먹으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정리당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빨리 변신해가지고 요렇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 뭐가 될지 모르네. 얘는 잘 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퀘스천 마크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숙사 시험이라고. 합격하면 스타가 될 거예요. 스타가 된 다음에 이리저리 막 이제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이제 캐시카우로 다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구가 될 날이 안 와요. 나이 먹어서 계속 누군가가 불러가지고 그만 불러. 나 바빠. 힘 없어. 먹고 살 돈 충분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될 날이 안 와. 이렇게 사이클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네. BCG가 그거예요. 버스턴 컨설팅 걸. 그 컨설팅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BCG가 그 컨설팅 회사 이름이야. 그래서 BCG 회사의 BCG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포 분석에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래서 포피라고 하는 걸 또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그 MBA에서 배우는 것들을 다 오늘 하루 이 강의에서 다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지금. MBA 가면은 그 경영학 석사잖아요. 경영은 뭐 하자는 거예요? 기업 경영을 잘하자. 기업 경영을 잘하는 건 뭐예요? 기업의 미래 전략 수립을 잘해서. 그래서 팔리는 제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잘 팔아서 캐시카우를 만들자. 그거잖아요. 그런 거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을 나중에 하시면 이거를 막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전략 세워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참조해갖고 어떻게 장표를 꾸며서 갈까.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요것만 딱 써서 장표를 포장만 해도 그럴싸해요. 그죠?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그거 알면 내가 왜 위에다가 보고 썼어? 내가 해보지. 맞죠?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돈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내가 투자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말하죠. 근데 옆에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해주는데 돈을 왕창 벌었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 고맙다고 안 하죠? 근데 왜 나는 안 했을까? 이제 그때 가서 막 배가 아파. 나는 왜 좋은 거 가르쳐주고 나는 안 했을까? 이렇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어디 자문을 갔다가 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속한 회사가 지금 장외시장에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주당 4만 원 중반대였어요. 근데 얘가 8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는 상장 안 하나요? 언제 하나요? 네, 할 건데요. 뭐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저한테 그 자리에서 납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양반은 장외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산 거예요. 지금 장외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네, 반려자가 생기면 반려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반려자는 제가 하는 꼬락서리를 보고 우리 회사를 안 믿어요. 다만 고마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월급 주는 거 보면 당신 회사가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어, 제가 어, 박사 과정, 18년도에 박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말씀을 하실 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음,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가격 쌌거든요. 얼마나 싸는지 아시죠? 1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니라요. 한척 행사할 때 선물로 주는 게 한 1코인이었어요. 1 비트코인. 근데 지금 1 비트코인은 살 수가 없어서 걔를 쪼갠 작은 단위로 쪼개 놓은 그거를 지금 사고 있죠. 근데 걔도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배우자에게 요구를 받았죠.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야? 설명을 해봐.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죠. 이거는 옛날에 예, 우리가 물불교환할 때 그 있잖아요. 조개로도 한 것처럼 조개가 갇힌 것처럼 그냥 정하면 돈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거는 사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사기래.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보장해 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예요. 예, 그 아주 오래돼가지고 낙하 그 사도시 낙하 그 있잖아요. 창의자.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체계를 만들고 이제 본인은 우리 모두 떠나자.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조작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anyway,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죠.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앞에 숫자 몇 자리 몇 비트짜리를 찾아내는 애가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블록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블록 검증에 대한 대가로 이제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애들이 그래서 채굴기를 엄청나게 동원해다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채굴기를 가져다가 지금 채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논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 채굴기를 사다가 채굴하는데 돈을 엄청 들거든요. 정비세도 엄청 내고. 근데 anyway, 그런 수많은 투자들이 일어났고,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이해당사잖아요. 그들이 쓴다 해도 그 돈은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세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네덜란드인가요? 옛날에 튤립이랑 똑같다. 이렇게 막 난리였잖아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허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직접 개인이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지금 빗썸 뭐 이런 데가 생겼잖아요. 업비트 이런 데가. 그래서 마치 제품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인베이스 앱 깔고 원래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 IP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폰에다가 그 코인베이스를 가르쳐도 접속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안 돼서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anyway, 그런 많은 정황들을 비춰볼 때 이건 사기다. 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 집사람 그런 거예요. 교수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때 그거를 또 연구하던 교수가 이 자기를 포함해서 전체 교수님들한테 나 이거 100만 원어치 살 거예요. 뭐 큰 돈 아니니까 사보세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듣고도 아무도 안 샀대요. 근데 그 교수님 100만 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 그 교수님이 저기 압구정 어디 근처에 그 주상복합 고층 빌딩이 있대요. 뭐 그 당시 시가 그 전 시까지 이제 뭐 그 정도 몇 년 전이지. 그때 당시에 한 채에 200억을 하는 그 200억? 20억. 20억 하는 그 이 집을 사서 갔대요. 지금 그 20억짜리가 얼마 됐을까요? 어마무시 오르는 거 아시죠? 그 주상복합 고층 빌딩. 빌딩이 아니지. 주상복합.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주상복합인 거죠.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네, 어쨌든 고가의 그것들이 네, 지금 똘똘한 한 채 하면서 강남 주변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아마 그게 좀 괜찮은 이치였고 좋은 거였어서 네, 그런 것도 지금 100억대 하죠. 그때만이라도 비트코인 사자 그래서 사놨으면 나도. 하지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걸 생각해봤더니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았어요. 맞습니다.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또 옆으로 샜네요.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기술 시험에 필요해요. 머리를 굉장히 좀 유연하고 소프트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쳐다볼 수 있는 연습들은 어, 우리는 쉽게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앞에만 서면은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가 과거의 암기 스타일로 정답만 찾아서 생각했던 그거로 머리가 다시 딱 재정렬돼요. 그 순간에 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한 연습을 부단히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하려고 그게 깨지는 순간에 기숙사에 합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뭔지 사실은 모르세요. 네. 대충 무슨 이야기나 이해는 가지만 그게 진짜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것인지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그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BCG 매트릭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거 원래 상식 시험 볼 때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기업 뭐 옛날에 채용 시험 보면 상식 시험 보잖아요. 네, 그런데 충분히 나왔을 법한 문제들이고요. 네, 포피는 잠깐 쉬었다고 말씀드려요. 네. 네, 네, 또 시작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경영 분석에서 지금 분포 분석 이야기를 해서 그 BCG 매트릭스 네, 그 기억을 꼭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주요 제품 서비스의 분포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서 갈 거냐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이걸 마케팅 포피라고 부르는 건데요. 마케팅 믹스. 네, 이거 이제 코틀러라고 하는 또이 분야의 경영학의 대가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개를 다서 4P라고 부릅니다. 네, 자, 프로덕트, 제품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정책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플레이스, 요거는 이제 대리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컨버전하면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거는 광고 홍보예요. 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릴 것인지. 이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딱 짜면 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라이스 전략 중에 1,000원짜리로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있죠. 모든 물건을 1,000원에 판매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있어. 예를 들면 굉장히 이런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프로덕트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를 얘가 대표적인 애가 애플이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판매 대수는 S사가 더 많았는데 예, 전체 시장에서 이익의 70%는 애플이 가져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자체를 완전히 차별을 시켜버린 거죠. 네. 요즘 이제 플레이스 유통 채널 전략이 대리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면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단계. 다단계는 대면해야 돼,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신앙처럼 제품을 팔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런 방식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독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구독 방식도 되게 이제 지금은 유용하죠. 그리고 프로모션도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SNS 관련된 마케팅이 엄청나게 지금은 크죠.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프로모션에서 옛날에 프로모션의 절대적인 강자는 라디오였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그러면 TV 없는 집이 엄청 많았어요. 시골에. 근데 라디오는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라디오에다가 광고를 실어야 내 제품이 좋은지를 알릴 수 있는 거야. 전 제품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 TV가 보편화가 됐어. 이제 TV 광고 때리는 게 절대적이었죠. 예를 들면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전부 다 이 SNS가 대변하고 있다. 공태 분석, 이제 도입 성장 성숙 서태.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도 보니까 한 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잘 파는 게 아니라 얘도 팔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끝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품 수명주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 그리고 기술 경쟁력, 외부 강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축을 결정하고 시간축에 따라서 비교할 이제 요인들을 그래가지고 회사의 이제 비중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숙기에 있는 그리고 16.7%, 10.8%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가 꽤 높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이지만 와 쇠퇴기 있는 것도 30%나 되네. 그러니까 한때 지금까지는 엄청난 강자예요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얇죠. 아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주식 사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주식 빨리 뺄 때가 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 회사에 비전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2, 3년 뒤에는 회사가 쪼그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명주기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명주기랑 경영 기능 간의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R&D 기능은 도입기, 제품의 도입기 R&D 기능이 강화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성장기에는 많이 알려서 수요가 오더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케팅. 그래서 이제 오더가 많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배달해줘야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기능.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유지하다가 이게 잘 팔린다. 아, 이거 꿀 빠는 제품이다. 이러면 경쟁자를 또 막 같이 만들 거잖아요. 이제 시장에 막 포화가 되면서 가격이 막 서로 치열 경쟁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내가 선도자다. 그러면 선도자는 보통 이 통제 기능쯤에 가게 되면은 눈물에 떨이 세일을 해가지고 뒤늦게 따라온 애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해서 아직 못했어요. 근데 나는 뭐 투자해서 선도자니까 많이 해놨죠. 그래서 나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뒤에 애들은 아직 더 벌어야 돼. 근데 그때 눈물의 떨이 세일을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뒤에 따라온 추격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경쟁자를 물리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주기와 경쟁 전략, 도입기는 신제품 전략, 성장기에는 집중화 전략, 성숙기에는 차별화 전략, 쇠퇴기에는 저가격 전략. 통제 기능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떨이 세일 이게 이제 저가 전략. 이렇게 해서 경쟁자는 손해를 보게 만들고 나는 다음 거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다시 장악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품 공정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한번 컨셉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덕트 자체가 make to star, 완제품을 미리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거. DTO는 디자인 투 오더, 주문에 따라서 설계하고 완제품을 가공한다. 이게 DTO는 주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설계하고 요구사항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리 그 사람을 위해서만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거는 완전 고급 제품. 그다음에 이 MTS 이거는 대량 생산해서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MTS에 해당되는 애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예,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면서 찍어내고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Continuous Flow Shop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MTS 얘는 Continuous Flow Shop하고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투 오더 얘는 유닛 잡 샵 해가지고 한 군데 앉아가지고 설계고 만들고 이거를 장인 한 사람이 인티그레이션 다 해서 혼자 만드는 거예요. 장인이 만든 제품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엔 자동차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가격.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적정선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작업. 근데 이거는 극단을 말한 거고 중간 정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전략을 정할지 이런 거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저런 것들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무기 전략을 쓸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클 포토라고 하시는 경영학의 대가가 비용선도 차별화 틈새 전략을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유명한 전략이에요. 비용선도, 그 사람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차별화, 비용선도 낮은 비용.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어디서 보고 계세요? 돈 없는 애들은 아예 이 제품을 그 가격으로 만들면 무조건 적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적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아직은 작으니까 계속 적자 보면서 시장을 넓혀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쫙 넓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격 정책을 딱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말고는 이 시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응? 넷플? 아,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네. 머릿속에 또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응? 카카오? 응. 쿠팡 같은 애들. 쿠팡. 네. 쿠팡 보면 미친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해주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투자를 하고. 나중에 쟤 말고 다 죽겠구나. 그럼 그때 가서 가격 올리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적절하고 파는 게 되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전략상으로 되게 큰 전략이고요. 나중에 길게 보고 모든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작은 애들은 나하고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큰 애들도 나랑 경쟁하다가 죽어. 지금 유통업체들 마탱이 다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L자 붙은 LOTT 막 위기설이 되게 많죠. 또 그전에 또 S자 붙이네. S자 붙이네. 지금 유통 물류 쪽에 지금 형 때문에 마탱이 가는 데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다 마탱이 가면 마지막에 마탱이 갈 사람들은 누구다? 소비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지금 사실 옛날에 배달이 무료였잖아. 지금 배달은 뭐야? 배달비는 당연하다. 근데 그 배달비마저 어떻게 된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소비자는 배달을 안 하고 싶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들고 오고 싶은데, 예.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조차 점점 줄어들어. 예.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배달해도 배달을 안 받아줘요, 요즘. 앱을 쓰세요, 앱을, 배달 앱. 저희들은 직접 전화를 배달을 안 받는데. 그래서 와,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당연히 이렇게 주문하면 배달 받을 것 같잖아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배달 플랫폼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더를 받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납고체해서 실제로 배달하는 배달부들이 따로 있죠.
이것도 다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하고 이 가맹업체가 계약을 해놓으면 다이렉트로 이걸 받아서 이걸 배달을 해줄 애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배달부가 없는 거야. 오토바이 배달부. 그러니까 배달을 못 해줘. 맞죠? 네. 그런 체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세상이 바뀐 걸 내가 아직 모르고 있네. 내가 IT에 있는데 세상 바뀐 걸 아직 모르고 있어. 아시겠죠? 배달앱을 지우지 마세요. 전 배달앱을 지워가지고 전화했더니 그런 이상한 상황을. 네.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 상품 특징을 제공한다. 네, 틈새. 네. 이게 니치마켓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트라는 양반이 이런 것들을 경영하게 되어 계시고요. 이분이 2시간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 그 아침에 이렇게 뭐 한두 시간씩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하면 수천 명이 신청을 한대요. 그리고 이 양반이 뭐 한 3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강의를 2시간 하면 받는 돈이 그 당시에 2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한 2억 될 것 같아요. 와, 그럼 강의만 1년 동안 하고 다니면 돈이 얼마요? 아,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성장, 제휴, 혁신, 운영 효과성 향상, 고객 중심 시간, 진입 장벽, 소비자나 공급자의 고착화, 전환 비용 해줍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전환 비용의 증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 지금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폰 이렇게 새로 바꾸실 때 약정하신, 네. 지금 요 12번 전략이 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약정을 하고 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중간에 끊으면 다 토해야 돼, 다시. 네. 그래서 전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경영하게 나온 걸 그냥 쓴 거야, 동시다가.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갖다 쓴 거예요. 저희는 당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뭐를 했어요? 자급제 폰을 했는데, 자급제 폰 쓰시는 분 좋아요? 전략이 많이 됐어요. 네. 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급제 폰을 다시 없앤다는 얘기시던데. 이게 지금 단통법이었나요? 네. 그거를 없앤다는 얘기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